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합니다. 70년 역사를 간직한 북성로의 옛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여파로 갈 길을 잃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 놓인 북성로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성로 하면 대구를 대표하는 근대 골목인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위치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시내를 동서남북으로 나눠보면 그 유명한 동성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성로,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곳이 북성로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서문시장이 위치한 곳이 이제 서쪽 서성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북성로는 그야말로 1930, 4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는 많은 이 문인들도 모여들었고 여기에서 그런 망향의 서름 그리고 또 국가를 잃은 서름 뭐 이런 걸 또 문학으로 표현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고 그러죠. 다방, 뭐 캬바레 이런 것들도 좀 모여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 또 피난을 왔잖아요. 피난을 오면서 또 군수물자들이 미군 그 군수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군수물자들이 이제 유통되는 곳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기계 공구들을 파는 소위 말 공구상 골목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건축물들이요. 보통 한 지어진 지가 한 70년 정도 됩니다. 한 90% 이상이.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구 시내 중심부 어느 곳을 지나봐도 이곳은 대단히 뭔가의 근대 문화 유산적 역사성이 있구나라고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토론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골목 살리기 사업으로 되살아난 한옥 카페나 서점 등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게 했는데요. 골목 투어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우리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동성로의 경우에는 번화가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반면에 이 북성로 일대는 그러니까 공구 골목이라든가 이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 이 대학생이었던 권상구 씨를 포함해서 이 거리문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구에 있는 약정골목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이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약정골목과 지금 대구 근대골목, 이 북성로까지 100일 동안 골목골목을 돌면서 지도를 그려내거든요. 이게 성과가 나온 것이 2002년 대구 골목문화 가이드북이 나오게 됐고 2007년에는 이 성과들을 다 모아서 600페이지 분량의 대구 신택리지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100년간의 이 대구 근대사가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골목을 중심으로 발굴해냈는데 대구 근대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상화 서상동 고택 또 이 3.1 만세운동길 그리고 이 제일교회 양령시 진골목 여기에 이르기까지 근대골목을 한 축 형성하게 됐고 이후에는 이 북성로에도 새로운 콘텐츠들을 형성하는 이 공구박물관 이 공구를 활용해서 그 공인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공구박물관까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성로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간직하고 있던 역사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도심 재생 사업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당시에는 이 근대골목 투어에 약 300명이 채 안 되는 관광객이 한 해 동안 방문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지난해에는 벌써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한 아주 대구의 관광 명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기록화하는 작업도 하고 리노베이션 사업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기록 작업과 리노베이션 사업인데 먼저 기록 작업은 2012년도에 중구청에서 중구 일대의 근대 건축 자산들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13년 두 해에 걸쳐 3차에 걸쳐서 기록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기록물을 남겨놓았죠. 남겨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남겨놓은 이 기록물을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그 건축 자산들, 예전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면서 유리를 할 거냐, 지침으로서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리노베이션 사업. 여기서 말하는 리노베이션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뭐 행사, 이벤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몇 가지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방금 우리가 이 얘기해 주셨듯이 젊은 친구들 들어와서 신택리지라든지 이런 이제 가이드북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 이제 핫한 지역으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이 워터 페스티벌, 뭐 대구 덥잖아요. 뭐 이런 페스티벌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시각적인 미술과 관련된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다음 뭐 말 단위의 또 행사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젊은이 중심의 핫한 플레이스로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그야말로 이 좋은 의미의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은 포장마차 같은 먹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의 타 지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대구에 관광 오면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여기를 꼭 들려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유명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북성로 주변으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건데 어떤 사업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북성로 일대를 가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상 49층, 지하 4층짜리 이 복합 상가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800여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에 대구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이 한쪽에서는 건물을 새롭게 짓는 이 고층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또 한쪽에서는 기존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도심재생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거든요. 중구청이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 300억 원을 투자해서 북성로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북성로 일대의 청년창업 클러스터 그리고 역사 생활가로 북성로 투어 스테이션 또 문화 플랫폼 도시로서 이 북성로의 기능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마을 사랑방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서 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켠에서는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도대체 북성로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도시재생 사업은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활성화 보고를 열었고 대구시는 재개발 승인을 9월에 했단 말이죠. 문제는 재개발 격에 중구청으로부터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원받은 곳이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핵심적으로 네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2014년부터 해서 중구청이 근대 이 의미 있는 근대 이 자산으로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약 31곳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 건 뭔가요? 그걸 지켜나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네 곳을 또 이 지원을 해서 여기가 좀 활성화되도록 해왔는데 여기가 좀 흘리게 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곳에는 가장 또 핵심적으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언젠가요? 오래됐죠.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지금 현재 이제 이공주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분, 꽤 많은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아버지 이제 이상근님께서 이제 운영해오던 그 백조다방이라는 것을 이제 카페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소금 창고를 또 개조해서 소금 창고란 이름의 카페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다가서 뭐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셨듯이 보수해놓고 또 헐게 되고 그야말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냐. 뭐 시민 누구나 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더욱이 백조다방 같은 경우는 리노베이션 사업 지원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철거 운영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백조다방의 경우에는 대구의 문화 살롱으로서 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는데 이것 때문에 이 백조다방의 스토리야 건물이 여기가 소위 말하면 이제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네. 이 안에는 목조 건물 아주 층고도 상당히 높은 네. 건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건물과 이 스토리에 매료됐던 홍원태 씨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올해 다시 1월에 오픈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전공한 홍원태 씨는 2년 6개월 동안 백조다방을 직접 공사했거든요. 네. 이 비용은 2016년부터 대구 중구청이 주도했던 이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틀은 그대로 두고 이 내부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네. 이게 완공되자마자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던 홍원태 씨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노베이션 하는 게 건물을 새롭게 허물고 짓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업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평소 건물을 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자비까지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북성로라는 공간이 좋아서 도심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허물게 된다니까 상당히 좀 허탈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공간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원했던 대구 중구청과 그리고 대구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내기도 네. 했습니다. 네, 이런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와 중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제 시행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행자 쪽에서 그 일대에 토지 소유주의 95%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법적 요건을 채운 거죠. 네. 95%의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이것을 승인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단 여기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또 이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에 지원이 돼 있는 그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지원된 예산을 반납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를 달고 승인을 해줬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할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에 지원된 곳에 대해서는 지원된 예산을 반납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반납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그거는 중구청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중구청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는 시에서 하는 일이다. 중구청 소관이 아니다. 단 그러나 중구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차원에서 이 통합적인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도록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그러한 매뉴얼을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이 사업체 쪽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달해 놓고 있다라고 네. 나름 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네. 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북성로 근대 골목 투어가 대표 관광 상품이었고 이 일대 골목을 살리고자 들인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점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놓고 이게 금방 이 사업이 사라지게 되는 네. 이 상황인데 중구청의 경우에는 이 건물 내채에 지원한 1억 2,8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재개발로 건물을 철거하고 이 보상금을 받았던 이 수혜자 A 씨는 업체 측이 계약 당시에 지원금까지 대납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상금에 포함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업체 측과 논의해서 지원금 반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좀 따져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내가 당장 반납할 게 아니다. 중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누가 그 돈을 내야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건물주들이 이 값을 비싸게 받고 보상금을 받고 넘겼기 때문에 건물주들 스스로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기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반납해야 되는가를 놓고는 시간이 지속되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썼던 세금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네. 세금을 다시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재개발로 북송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당연하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세 명의 얘기를 조금 전하고 싶은데 이제 네. 이름을 일단 이니셜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15년여 정도의 이 철물상을 운영해 오시는 한 분의 경우에는 네. 평소에 여기에서 영업을 해오는 가운데 이 북송로를 어떻게든 좀 유지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자라는 차원에서 뭐 예산도 지원하고 해놓고 네. 이제 와서 헐면 어떡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뭘 세금 넣어서 해왔느냐. 이런 볼멘 소리 당연히 하겠죠. 또 이제 여기에 또 살고 있는 한 분, 이제 B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여기 살고 있지 않았는데 네. 여기 이제 여기가 15년 정도부터 해서 사실은 공구상은 많이 형성됐지만 네. 사실은 많이 공동화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집을 두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비어 있는 집을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서 살고 있는 사람 한 분의 경우에는 네. 여기 들어와서 방금 우리 청취자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새 거 짓는 것보다 있는 거 그 유지 보수는 돈 더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분 같은 거는 그런 경우죠. 아는 지인이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석 달 동안 매번 청소하고 매일 청소하고 보수하고 해서 겨우 이제 좀 살기 시작할 만하니까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소송 내놓고 있고 결국이라고 있는 중이죠. 네. 이런 상황들. 또 하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문화재 연구원에 관계된 이제 이 전문가 얘기는 이곳이 100여 년 전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기초공사를 하다 터파기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하에 어떠한 근대 유산, 유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네. 유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구시의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시가 사들여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데요. 우선 관련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대껏 우리가 그 리모델링이나 교회보수 할 때 지원 또는 보조 정도에 지나쳤는데 이거를 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 해서 이런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한옥은 또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대구시의 박갑상, 김대현 두 시의원이 공동 주도로 발의된 조례인데요. 기존에 그 대구의 한옥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 좀 통합해서 대구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네.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양대 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 한옥을 보호해야 될 그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그와 좀 벗어난 곳에 이외의 지역에 지을 때 3천만 원 원래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구시에 이제 공단, 대구시 산하의 공기업이나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 지원 기관으로 선정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가치 높은 건물은 사라졌고 보존이냐 개발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북성로인데요. 앞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지 두 분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네, 그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재개발이 들어갔고 도심재생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좀 남지 않도록 대구시와 기초지자체 간에 서로 도시개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을 협의하고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바로 그 핵심이 도시경관입니다. 네. 도시경관에 대한 구청 그리고 시의 이 통합적인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개념 정립이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위기의 북성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